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 1차 함수만 유일하게 직선입니다. 직선. 알겠지? 그리고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모든 함수, 여러분은 지금 이제 2차 함수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 뭐 유리함수라는 거 만나고 또 무리함수 만나고 2학기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고 2학기 때 3차 함수, 4차 함수 만나게 되고 계속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모든 함수들은 다 곡선이야. 1차 함수만 직선이고. 알겠니?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겼고요. 2차 함수는 선생님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는 얘들아, 선생님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 이런 것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함수에서는 모양을 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양과 위치. 자, 그러면 1차 함수에서는 얘들아 어떤 게 모양을 결정하느냐라고 보면, 자, 선생님이 말했지만 1차 함수는 얘들아 어떻게 생겼다고? 직선이야, 그치? 그럼 그 직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모양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디 위치에 있냐? 위치를 결정하는 애가 있다고? 그러면 1차 함수에서는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게 기울기라고. A. 뭐라고? 기울기. 알겠지?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여기서는 얘들아 누가 모양을 결정하니? 얘도 x제곱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하겠지. 어떻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하겠지. 그리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1차 함수에서도 이 친구가 모양을 결정하고요. 이 친구 기울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쵸?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친구가 a가 0보다 클 때하고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작을 때가 있겠지. 0보다 크면은 뭐 한다는 얘기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0보다 작으면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 1번이 있고 얘들아 2번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어떤 함수 그래프 상에 두 점을 한번 찍어 볼게.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보면 항상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하겠어? 내려가겠지. 이렇게 올라갈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증가함수라고 하고, 내려올 때를 감소함수,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에서 a가 이렇게 0보다 클 때를 올라가는 증가함수, 내려오는 거를 감소함수라고 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 a 값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를 건데, 기울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할 수가 있지. 지금 이 정도의 말들은 다 알아듣고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볼 수가 있네.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가 a야, 얘가 b야. 그러면 a에서 b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x축과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비스듬하게는 못 간다는 뜻이야. 그럼 x로는 이만큼 뭐 해야 되겠어?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증가라 그래. 왜? 생각을 해봐. 이 x축에서 당연히 이 왼쪽과 두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직선이라는 게 뭐야? 중3 때 배웠어.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점은 왼쪽에 있는 점보다 뭐 합니까?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플러스 값이지. 그러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맞죠? y로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가져야 되니까 y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x 증가량과 이 y 증가량을 가지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바로 이게 뭐야? 기울기에 해당하는 a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두 점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를 구할 수가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심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심한 내용 하나만 얘기해 볼게. 여기 봐봐. 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y축이 있어. 이렇게 y축, x축. 이런 일차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가 y는 뭐야? fx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점, 이 a라는 점을 얘들아 a, fa라고 볼 수가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여기 있는 x값이 뭐라면 a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fa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자, 이 점을 이제 우리가 a, fa라고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게 있어. 어떤 표현이 있냐면 a분의 f, 자, 이거부터 하자. 잠깐.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그냥 b라고 할게. 이게 편하니까. 자, 얘는 b, f, b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a, f,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기울기가 이제 이 친구일 건데 이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좌표와 이 좌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지. 기울기는 우리 보통 m이라고 해요. m. 기울기 m. 기울기라는 게 약간 이제 이게 평균이란 뜻이거든, 사실은. 평균. 자, 여기를 보면 자, x 큰 값에서 y 큰 값을 빼면 되겠지. 이게 x 증가량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 자, b-a 분의 fb-fa 이게 바로 뭐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b분의 f, b라고 이렇게만 표현된 어떤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은 앞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이 b분의 fb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 자, 빼기 0 빼기 f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f0이 얼마라면? f0이 만약에 0이라면 그치?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것들은 뭐 하기를 원해? 안 써주기를 원한다고. 알겠니?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그게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0, f0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학생들이 기울기라고 다 알아들어. 왜?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fx가 0, 0을 지난다. 즉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 얘기야. 알겠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b, fb와 0, 0 이 두 점을 잇는 이거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직선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데 2차 함수만 가면, 곡선만 가면 이게 바로 해석이 돼. 자, 좀 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fx라고 하면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뭐 b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a, fa가 될 것이고 얘가 b, f 뭐가 되겠어? b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b a분의 f, fa를 구해라. 이걸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니? 기울기가 바로 이 값이 되겠지. 이거는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뭐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냐면 이렇게 된 상태야. 이렇게 된 상태고
특히 이 fx 함수는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를 0,0을 지난다는 거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고 나면 a분의 fa하고 b분의 fb가 자 기억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a분의 fa b분의 fb 누가 더 크냐 이거 지금 물어본 거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뭘로 해석하는 거라고?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라고. 기울기로. 어떻게? a분의 fa는 여러분은 금방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그럼 그걸 익혀야 된다고. 이거는 뭐라고? a, fa라는 친구하고 0,0이라는 두 점을 뭐하는? 지나는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이 기울기야. 이렇게 이 기울기라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이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1번 기울기하고 2번 기울기 누가 더 크니? 당연히 2번이 훨씬 더 크죠. 2번은 양수고 1번은 뭐니까?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왜 해석이 안 되냐?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수학은 철저하게 다 약속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 안 한다고.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이 무슨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무슨 뭐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파란불 켜지면 그 수준이야 그냥. 근데 이게 횡단보도가 전혀 없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그 빨간불 켜지고 파란불 켜지면 어떻겠어? 가끔씩 막 노란불도 깜빡이고 그러면 오씨 뭐야 뭐 엄청 헷갈리겠지 걔한테는. 지금 그거야 여러분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빨간불은 건너지 않는 거야. 파란불은 건너는 거야. 노란불이 켜질 때는 재빨리 건너거나 또는 멈춰야 돼. 이렇게 내가 딱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정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 사람이니까. 몇 번 하는 거야? 몇 번 실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 빨간불이네? 건너지 말아야 되겠구나. 경험을 몇 번을 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러한 지식은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는다고. 수학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배움도 마찬가지야. 이거하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뭐 사실 신호등 문제는 아니니까 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거는 누구의 몫이야? 그건 내 몫이야. 니네가 만약에 이것이 왜 기울기인지 이해를 못했으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니네가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니네 잘못이라고. 선생님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 이 기울기에 대해서 특히 이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맞죠? 다시 이제 1차 함수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a를 x 앞에 개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고 이 기울기가 바로 모양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에서 위치를 그러면 담당하는 친구는 누구냐? 바로 이 친구란 얘기야.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y 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y절편, 이 y 얘들 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절자가 무슨 절자냐? 끊을 절자야. 끊어버린다. y축을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자, 이렇게 이 1번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y축을 뭐 했어 얘들아? 끊어버렸잖아. 이게 바로 y절편의 의미고 수학적으로는 이 y절편이라는 거는 x값이 항상 뭐일 때야? 0일 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0을 넣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y값은 p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보세요. y는 x, 2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걸 우리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항상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알겠어? 위치를 잡아주면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되고요. 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뭐라 그랬어? 위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우리가 y1편이라고 말할 때는 1이라고 말을 하지만 함수에서는 항상 좌표로 얘기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의 좌표는 뭐니? 0,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어떻게 생긴 애가? 기울기가 얼마인 애가? 2.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뭐냐면 2라는 거는 1분의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1분의 2라는 거는 x가 얼마큼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한다고? 그 얘기는 뭐야? x가 1 증가할 때 한 칸 갈 때 y는 몇 칸 간다고? 2칸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0,1이면 얘는 1,3. x가 1 증가할 때 y가 1에서 2 증가하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1차 함수만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선은 점 2개만 알면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그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려진다. 이게 1차 함수의 끝이야. 토도 없어 1차 함수는. 알겠지? 그래서 위치, 모양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이면 얘들아 그 x의 증가량은 항상 양수로 보시고 y의 증가량을 음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라면은 여기를 지나면서 x가 1 증가할 때 y는 한 칸, 2칸 증가해서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함수를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를 좀 해보고 싶냐면은 여기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거대로 여기에 지금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 1차 방정식에서 그래프의 뭐 부호 판정하는 거 기울기 이런 거 뭐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야.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절대값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다음의 순서로 그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거부터 봅시다. y는 절대값이 하나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이거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조금 얘기 설명하긴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얘들아? 얘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애는 x값이 얼마입니까? 1이 기준이야. 1.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함수를 너희들이 만나면 이 함수는 예를 들어 해볼게. fx라고. fx라는 거는 기준선을 하나를 심어 놨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올 것이고 오케이?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 있는 친구는 자 이렇게 x가 1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처음에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냥 이 절대값하고 상관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절대값 없다 생각을 하시고 y는 x-1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누구만 쓰겠다는 거야? 누구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는 이만큼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는 버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 중에서 누구만 쓰겠다는 거야? x가 1보다 작은 쪽만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매번 절대값이 있다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힘들고 시간대로 소비되지 못한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편하냐?
자,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함수를 뭐 한다는 얘기야? 그린다는 얘기지. 그쵸?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돼.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거는 y값이 절대값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y값이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y값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음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y값인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뭐 한다? 음수가 안 되게끔 이렇게 X축 대칭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꺾어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꺾어 올린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가는 거야? 이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아, 결론적으로 V자 모양의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포인트가 되는 이 점이 바로 뭐냐? 얘가 0이 되는 x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연습. fx는 뭐 x 플러스 3 이거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 봐봐. 이거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1이지? 그러면 기울기 1 되게 이렇게 그리시고, 알겠어? 그 다음에 V자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이게 바로 이 그래프다 라고 하면 끝나겠지. 즉 V자 함수다 라고 보면 돼. 여기서 이것 좀 볼게요. 얘가 만약에 x가 아니고요, e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ex의 2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얘기인데, 2가 의미하는 게 뭘까? 2는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 1인 거잖아 원래.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얘보다 훨씬 뭐 해야 되겠어? 급경사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로? 2로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2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V자의 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포인트가 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이렇게 되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는 서로 뭐가 되냐? 데칼코마니 대칭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되겠어요?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y는 뭐 x 빼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를 니네들이 왜 고민을 하냐? 선생님이 곱셈 공식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 같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이 이렇게 했는데, 앞에 곱셈 공식 영상을 정확하게 보시면 나와 있어. 선생님이 엊그제 보내준 거 있잖아요. 엊그제 보내준 거. 그 광주 고1 거, 그거. 그 광주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보내줬지. 그걸 한번 꼼꼼하게 잘 봐봐. 이거에 책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딱딱딱딱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니네는 뭐 하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야,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은 이미 한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이거 뭐 똑같은 애네. 아니, 예를 들어서 서윤이가 저렇게 하얀색 옷 입고 올 때는, 이게 니네가 이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볼 때 오늘의 하얀색 입고 온 서윤이 모습을 봤어. 서윤이가 만약에 파란색 옷 입고 와. 그럼 서윤인가? 아닌가? 이러면 서윤이가 서운하겠지. 아니, 맞잖아. 아니, 단지 옷만 좀 모한 것 뿐이야? 옷만 갈아입고 머리 만약에 묶은 머리를 풀고 왔어. 그렇다고 서윤이라고 몰라보면 좀 서운할 거 아니야. 맞죠? 똑같아, 수학은. 한번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왜 같은지는, 지금 니네 둘이 내가 나한테 몇 번 들었는지 확실하게 알지, 이건.
아니 중요한 건 앞에 거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이면 무조건 얘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따질 게 없다고. 그러면은 얘가 항이 3개인데 결론적으로 가운데 항이 누구냐 그 얘기잖아. 가운데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이 두 항을 곱하기에 2배잖아. 그러면 이 두 항 곱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당연히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2개 곱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그러니까 2개는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나는 풀마고 하나는 마풀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어쨌든 그 영상 꼭 봐해. 그러면 마찬가지라니까 얘들아. 자, 이거 똑같다니까 얘들아. 똑같다고. 절대값은 누구 취급해주면 돼? 제곱만 안 해지 제곱 취급해주면 됩니다. 아니 니네가 넣어봐. x에다가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아무거나 다 넣어봐. 결국에는 똑같다고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데 똑같은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왜? 헷갈리라고.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들아? 이거 그냥 2라고 보시고요. 이거 뭐라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 얘기라고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릴 때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2분의 3,0 얘가 기준이야.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2분의 3,0이잖아.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1 증가할 때 얘가 2 증가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좌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고요. 2개, 3개로 한번 늘어나 보자. 이렇게 한번 늘어나 보자는 얘기지. 알겠니? 이것도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에 뭐 앞부분 1차, 2차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부분이야. 너도 오늘 들었지? 영상 봤지? 자, 그럼 봐봐. 이건 이제 뭐냐면 얘를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니네한테 설명했냐면 그냥 이 수직선상에 뭐 하는 거라고? 깃발을 2개 이렇게 꽂은 거라고 해. 그럼 어디에다가 꽂았어? 여기 x 이퀄 1이라는 곳에 하나 꽂았고요. 여기 어디에다가 x 이퀄 3이라는 곳에 또 하나 꽂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막 x값을 이렇게 막 진분해 올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네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부호가 어떻게 돼? 1은 이미 넘어왔으니까 1쪽에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이쪽 지역은 둘 다 뭐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책에서 이렇게대로 이제 하면 아까 절대값 하나일 때는 선생님이 2개로 나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절대값 2개를 꼽았다는 얘기는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3개로 나눠지는 거야. 3개 이렇게. 알겠지? 첫 번째 여기는 어디야? 여기. x가 뭐보다? 1보다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알겠지? 두 번째 얘는 어디야? 여기 영역.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는 어떤 식의 함수값이 나오냐? 당연히 x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마마라고 마마니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가지고 얘네를 더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면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x는 없어지고 얘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 동네는 둘 다 플러스니까 너 플러스면은 x 마이너스 1 너 플러스면은 x 빼기 3 더하기니까 2x 빼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리냐?
1차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면은 여기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쌤이 그려볼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잠깐만, 얘가 이렇게 좀 오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하고, 얘가 1, 얘를 3이라고 보면, 이 동네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여러분이 그리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좀 급하겠죠? 1일 때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겠죠. 그쵸? 이 정도의 기울기로 4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온다라고 치자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원래는 이렇게 쭉 나갈 거란 얘기지. 근데 나는 1보다 작은 쪽만 택할 거니까 너는 안 쓰고 얘만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2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x값이 무엇이든지 y값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2야. 그치? 그러면 여기 점이 정확하게 뭐냐,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2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동네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는 이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이쪽 동네만 쓸 거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썩게 생겼네. 이렇게 식을 구해야 되고 또 이거대로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문제 풀 때 5분씩 걸린다고. 이거 수학 망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러한 과정대로 범위 나눠서 정확하게 식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는 게 좋아. 알겠지? 근데 우리가 추구할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쌤이 이렇게 얘기했지. 어차피 뭐 니네 두 명도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어. 얘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알겠니?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를 fx라고 해보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는 1,2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값은 뭐가 되겠니? 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3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럼 3,2 지난다고. 즉, 두 점을 내가 뭐 했어? 여기에서 0이 되는 x값을 가지고 알아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1,2라는 점을 찍는다고 이렇게 3,2를 찍는다고 이렇게. 알겠어? 그러고 나면 여기 가운데는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함수가.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는 이렇게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남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깃발 2개 꼽았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이라고, 여기는 이 부분이라고. 그럼 이 부분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마마라고 했지. 여기는 뭐야? 풀풀이라고 그랬잖아. 뭐가?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마마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마일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반대로 이쪽에 대해서는 풀풀이니까 1, 기울기 2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바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해석할 수가 있고. 알겠니?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방정식에서는 이거 이퀄 뭐 4가 되는 x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려면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다 나눠 가지고 여러분이 물론 계산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면 봐봐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이 fx라는 그래프하고 얘를 gx라고 한번 해보면 fx라는 그래프와 gx라는 두 그래프에 같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보자 그랬어? 교점이라고 보자고 했잖아. 만나는 점. 그러면 이 4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이고 얘가 4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y 이퀄 뭐가 있겠어? 4라는 이 gx 함수가 있다고. 그럼 당연히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잖아. 그치? 그리고 이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는 잘 보세요. 얘가 2인데 얘가 지금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 차? 2차이지? 2차이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x값은 당연히 얼마 차이 나야 되겠어? 1 차이 나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1에서 1만큼 이렇게 간 x 이퀄 얼마?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칸 이렇게 칸. 즉 여기 2에서 얘가 두 칸이면 얘가 한 칸이니까 3에서 한 칸 간 이 점은 바로 뭐 어떤 점이 된다? 4라는 점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0 또는 뭐가 된다? 4. 이게 절대값의 방정식값 구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이런 문제 푸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빠르게 복습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그게 바로 1, 2, 3, 2란 말이야. 알겠지? 좀 딱딱 찍어주시고 가운데 거는 먼저 연결하시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쪽 거는 마1, 마1, 마2구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쪽 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성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3개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는 뭐야? 각각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뭐 하겠다는 거야? 찾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1, 얼마입니까? 얘는 0이잖아 어차피.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서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여기서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그럼 1, 뭐가 되겠어? 6, 2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얘는. 두 번째 자 3, 하면 얘가 반대로 0이죠?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3, 뭐가 된다는 얘기니? 4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 얘는 2 나오고 얘는 4 나오겠지? 그러면 5, 6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x축 가시고요. y축 이렇게 가고 자 1,6이니까 얘를 6이라고 보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얘를 5라고 보면 3,4는 얘를 4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6은 5,6이니까 다시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자 봐봐. 깃발 몇 개 꽂았습니까? 이렇게 3개 꽂았죠. 깃발 이렇게 3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가 돼야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깃발 하나만 통과했으니까 하나만 통과한 이 친구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여전히 마마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냐고. 2개 통과했으니까 2개가 플러스가 되고 하나만 마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풀 이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는 마마마니까 너도 마이너스 너도 마이너스 너도 마이너스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 3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죠?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너는 플러스니까 기울기만 따지면 돼. 상수 말고 너는 마이너스 1이고 너는 플러스 1 너도 플러스 1이니까 합치면 뭐가 되는 거 아니 너만 플러스 1 너는 마이너스 1 너도 마이너스 1이지. 풀마마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반대로 이 친구는 1. 이 친구는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찍었으면
여기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라고.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 1 얘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만 그려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당연히 여기서 1만큼 이렇게 감소했을 때 3만큼 증가하는 이 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여기는 반대로 3이니까 1 증가할 때 3만큼.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으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가 플러스 1로 바뀌었다가 플러스 3이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은 얘를 fx라고 했을 때 x equal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a 더하기 b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려보셔야 돼. 지금은 무슨 기간? 연습 기간이야. 지금은 아직 지금 시험 대비가 아니야. 선생님이 시험 대비하면 더 스킵하고 스킵해서 그때 시험 풀이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그때는 너네 부교재 나갈 때도 원칙적인 풀이가 있고 시험 풀이가 있어. 시험 풀이는 항상 어떻게 딱 풀어야 될 것만 최소한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선생님은 다 알지만 니네는 이거 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고 또 뭐 그럴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익히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칙대로 푸세요. 처음에는 다 갈라보시기도 하고. 알겠어? 그래서 당연히 얘가 우리가 이미 깃발 3개 세운 거를 아니까 아 너는 그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구나? 최소값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양까지도 이미 학습돼서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니까 아 네가 어디에서 0이 되는 x값에서 내가 찾는 값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x 이퀄 어디에서 x 이퀄 3에서 이렇게 되겠지. 최소값은 얼마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얘가 2, 얘가 2니까 최소값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최소값 4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7이 답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경계를 다 나누어서 함수식을 다 뭐해서 구해서 그렇게 맞는 거 하면서 아 너는 여기까지만 너도 이렇게 그리고 아 너 이만큼만 다 그리는데 3에서 5까지만 다 그렸는데 5보다 큰 쪽만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프 2개 있는 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고 3개 있는 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뭐 한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2개 있는 것도 얘들아 여기가 기울기가 여기는 2x, 여기는 x고 여기는 2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이 모양이 아니라고. 하나만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y가 만약에 얘들아 x-1이고 여기가 2x 빼기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러면 얘는 2개 씌우기에서 1하고 2분의 5에 씌웠지. 그러면 얘는 마가 되는 거겠지. 그럼 마면 우리가 이제 우리 방식대로 얘를 많이 그린다 그러면 일단은 x가 1,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럼 1, 얼마니? 얘는 0이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3을 지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니? 2분의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2분의 5면 2분의 5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니까는 2분의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얘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그려보고요. yx 1,3이니까 1,3 여기를 지나고 얘를 2분의 5라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여기 기울기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왜? 하나는 풀이고 하나는 마니까 당연히 마일 풀이로 없어지겠지.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뭐 하면 다르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왜 이렇게 나오냐? 너는 지났으니까 너는 플러스 1인데 너는 안 지났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가 돼? 1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여기는 뭐가 나와? 마 1, 마 2니까 마 3처럼 엄청나게 급한 애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개념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뭐 하겠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친구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기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한다? 달라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x 이퀄 a에서 최소값 b라는 어떤 이런 문제도 두 개짜리도 충분히 뭐 할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어쨌든 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친구 연결해버리고 여기 사이드 이 두 개만 마를 이용해서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선생님 말은 그 말입니다. 됐죠? 자, 2차 함수 갑시다. 2차 함수는 오히려 여러분이 뭐 사실 중학교 3학년 최근에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y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자, bx 더하기 c라고 해볼게.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모양을 담당하는 게 있고 위치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여기 a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 되겠지?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급경사, 마른 모양의 이런 친구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위치는 누가 담당을 했냐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꼭지점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야. 그래서 얘를 표준형 만들고 꼭지점을 구해서 그 꼭지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뭐 하면 됐었어? 정해줬으면 됐지. 그치? 꼭지점 구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다 했어요. 영상 쭉 보시면 다 있어, 거기 안에. 근데 꼭지점도 어쨌든 선생님이 구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 위치 문제가 꼭지점에서 x절편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따지지 않아. 그냥 2차 함수로만 걔를 대우를 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과의 관계, 또 부등식과의 관계.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 세 가지를 믹스해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꼭지점보다 누가 더 중요하게 되냐? x절편이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x절편이 더 중요하게 됐냐라는 이야기만 지금 잠깐 할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x 이퀄 베타하고 이런 식으로 x 이퀄 알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세 영역으로 한번 나눴습니다. 세 영역으로 나누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올 게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에서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요, x축 아래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이 0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지. 여기는 y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 x축이 y값이 뭐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고 아래쪽이 y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번 영역은 y값이 0보다 큰 쪽이야. 2번 영역은 작은 쪽에 있죠? y값이 0보다 작은 쪽에 3번 영역은 큰 쪽에 있지. 그래서 이게 부등식하고 엮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fx 함수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fx라는 거는 y값을 말하는 거고요. y값은 그래프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0보다 0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할 거냐? x축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왜? x축이 y 이퀄 뭐니까? 0이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 작다라는 거는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같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같은 위치. 같은 위치라는 거는 만난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x 범위를 구하라 그 말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몇 번이 답이 되겠어? 2번 영역이 되겠지. 2번 영역. 그러니까 x라는 거는 그렇지.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고까지 있으니까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고? 답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fx 함수와 0하고의 관계에서 같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크거나 작다 이렇게 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등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0이 되는 거나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거에 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x절편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x절편. 얘하고 얘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함수와 방정식, 함수와 부등식을 믹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이 중요했던 거였고, 근데 고등학교는 2차 함수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나와요. 얘가 뭐 한다고? 방부등식하고 섞여서 나온다고. 알겠지? 그랬을 때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뭐냐? x절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 우리가 부등식까지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2차 함수를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모양하고 위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양이라는 친구는 a 값을 가지고 따지고 위치는 우리가 뭘로? x절편을 가지고 따지도록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2차 함수에서 이거 한 가지만 만약에 알아야 된다면은 얘만 알면 돼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게 바로 뭐냐? 2차 함수라는 거는 축에 대한 대칭 관계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그치? 그럼 2차 함수는 반드시 이 꼭지점 지나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했냐면은 x 이퀄 꼭지점의 x 값이었어. 그치?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정확하게 무슨 관계라고 얘들아?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대칭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 여기 있는 이 축이 바로 뭐가 되는 거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건 알고 있잖아. 맞습니까? 얘가 1이야. 그러면 얘가 1이면 만약에 어떤 이 y 이퀄 k라는 이러한 선이 지나간다고 해보자고. 그랬을 때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x값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인 걸 알 수가 있어? 당연히 1에 대한 대칭이 돼야 되니까 두 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3이 된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2차 함수는 뭐냐? 축에 대한 대칭함수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 개념을 모르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아예.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과 고등학교에서 하는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축에 대한 대칭관계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는 거. 두 번째, x 절편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서는 x 절편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 내용은 중학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중학교 내용 그냥 그대로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중학교 내용하고 다 무슨 내용이야? 그대로야. x로 n만큼 평행이동, y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지. 그치? 그럼 원래 0,0이 꼭지점이었던 게 n,n으로 뭐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이꼴 x값이니까 x 이꼴 m이라는 식이 된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뭐 다 알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홀쭉하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만나는 거는 다 이런 함수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함수를 만나는데 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것이다. 축방은 이제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정리할게요. 만약에 예로 들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뭐 플러스로 할까? 플러스 4x 빼기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x 이퀄 이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알겠니? 근데 이게 누구냐? 자, x제곱의 개수가 여기는 얼마니? 1이지?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어쨌든 1이 아니면 이걸로 묶어냈을 때 알겠지? 얘는 지금 1이니까 묶을 게 없죠? 그쵸? 그랬을 때 이 x 1차의 반절의 부호 반대라고. 반절이면 얼마니? 2가 되겠지. 부호 반대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알겠습니까? 그리고 y값은 당연히 이 꼭지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4,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7 이게 꼭지점의 좌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거 볼게요.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럴 때는 2로 묶어내라고 알겠어? 그러면 2로 묶어내면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2로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 이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라고. 뭐라고? 반절의 부호 반대.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구할 거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럼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y 값은 뭐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빼기 4 더하기 5잖아. 그치? 그럼 7에서 1 빼니까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는 1,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얘는 뭘로 묶어내는 거니? 3분의 1로 묶어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3분의 1로 묶어내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비교해볼게, 얘들아. 2x제곱, 이렇게 했었지, 그치, 아까? 얘를 2로 묶어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2가 됐지? 여러분, 이건 잘해.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여기 3분의 1로 묶어낸다고 얘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떤 원리가 있냐면, 2로 묶어내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곱해주냐? 묶어낸 거에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묶어내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알겠니? 그러면 3분의 1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3을 곱해주면 돼요. 3을. 역수를 묶어내는 거 역수를 곱해준다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y 값은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뭐다? 꼭지점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꼭지점 꼭 기억하시고 꼭지점의 x값이 축의 방정식이고 그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좌우가 뭐가 된다? 대칭인 관계가 된다 라는 얘기까지 쌤이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보기 2번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축방 구하고 y 절편 구하라고 했네. 그치? 자 꼭지점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3으로 묶었지? 3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반절이 부호받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 빼기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1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다. 오케이. 축의 방정식 뭡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 됐죠? y 절편은 뭡니까? y 절편은 상수항 이렇게 보면 돼. 왜 y 절편은 상수항이냐? y 절편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야? 0을 집어넣었을 때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x의 몇 차든 간에 걔네들은 다 뭐가 돼? 없어지겠지.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아? 상수항만 살아남아. 자, 쌤이 아까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합니다. y절편은 뭐야? 무조건 상수항. y절편은 뭐라고?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은 4.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자, 이해 보겠습니다. 꼭지점. 마이너스 2로 묶었어.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반절의 부호 반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1 해가지고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다.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얼마? 1. 그쵸? y절편은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됐죠? 자, 앞으로 우리는 모든 이제 2차 함수하고 연관된 축방의 내용 구할 때 막 완전 제공식 만들고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다 구할 거야. 그리고 미지수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미지수가 나와도. 무슨 말이냐면, 뭐 뒤에서 하겠지만, 미리 좀 접하고 가면 좋으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1 묶을 거 있어, 없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a의 뭐라고? 반절에 부호 반대 그럼 뭐야? a,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a 대입하면 되겠지? a 제곱,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없어지니까 쫙 없어지고 a, 마이너스 1이 뭐라고?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되겠네. 미지수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 고등학교 얘들아 막 숫자만 있고 막 숫자만 뭐 그냥 더하기 빼기 계산해가지고 답 내라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미지수 막 끼어든다고. 그렇더라고 내가 못할 이유는 없어. 똑같이 하면 된다고. 알겠지? 항상 최고창으로 묶어냈을 때 이거에 뭐라고? 반절의 부호반대.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x값 내고 y값은 대입해서 나온 결과.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의 개수의 이제 부호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실 거야. 혹시 뭐 그냥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편하긴 한데, 혹시 뭐 같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이 같다라는 게 뭐냐면,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있을 때, 우리는 a의 부호는 어떻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아니고 우리는 A 무조건 확인할 수 있어. 또 누구는 무조건 확인할 수 있냐? C도 무조건 확인할 수 있죠. 왜? C의 정체가 뭐였어? Y 절편이니까 Y축 어디를 끌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수 음수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B였거든. 알겠니? 그러면 이 B를 우리가 조금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같다라는 거. 같다. 뭐라고? 같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y축 왼쪽에 즉 가시라는 이쪽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다라는 이쪽에 y축 이쪽에 그려져 있네. 그치? 그러면 이 같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A하고 B의 부호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A와 B의 부호를. 그러니까는
축방이 이 갓쪽에 있으면, 즉 Y축 왼쪽에 있으면 AB의 부호가 같다. A가 양수면 B도 양수, A가 음수면 B도 음수.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 얘하고의 부호 같아 안 같아? 부호 같지? 자, 부호가 같은데 우리가 아까 하는 식으로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은 이게 뭐야? 반절의 부호니까 마이너스 2지. 이게 같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값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이면 이쪽에 축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게 둘이 같으면 Y축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얘가 반대야.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얘는 2, 얼마가 되겠지? 2, 얼마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서 2차 함수 그래프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의 부호는 a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가지고 c는 y 절편을 가지고 b는 축방이 어디 그려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 y축 왼쪽이면은 갓, 오른쪽이면 다. 그러니까 그냥 같다라는 단어를 그냥 외워버려, 단어를. 그럼 좀 편하겠지. 가시면 뭐가 같다고? a가 양수면 b도 양수, a가 음수면 b도 음수, 다이면은 a, b 부호가 반대. 이렇단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A, B,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B, C의 부호를 한번 정해봐라. 이런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친구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된 건 금방 알겠지. 그치? 왜?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C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C 우리가 뭘로 확인한다 그랬니? Y절편은 상수항. 그치? 상수항은 Y절편. 그러면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값이니까 C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축의 방정식을 그려보라 그 얘기야. 알겠지? 축방이 Y축 왼쪽에 있으면 뭐라고요?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니까 B도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두 번째 갑시다.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B 잠깐 스탑. C는 여기를 지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C는 X절편 아래를 지나니까 음수인 건 내가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다 쪽에 축방이 그려져 있으니까 A, B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그 얘기지. 달라야 되니까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2차 함수 식의 작성은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문제 풀다가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 이 내용도 어디에서 다 공부했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을 공부했던 건데, 근데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신경 안 써도 돼요. 쌤이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익힌 문제 1번이고요. 자,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상수 뭘 구하라 그랬어? K값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나는 꼭지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하면 안 된다고? 표준형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묶어낼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차 개수가 지금 얘잖아. 이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 얼마죠? K죠. 오케이, K.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K를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 이게 뭐란 얘기야? 꼭지점에, 근데 여기서 K제곱 이렇게 3개 없어지겠다. 그치? 없어지고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4K 플러스 5만 남으니까 4K 플러스 5. 이 친구가 남겠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여기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대놓고 뭐 하라는 얘기니 얘들아? 대입하라. 이 얘기인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친구 대입하면 y가 4k 플러스 5라는 친구는 x에다가 k 대입하니까 k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넘어가니까 3K가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이러한 문제다. 이런 얘기지. 사실 이런 것도 지금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굉장히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도 꼭지점을 구해서 그걸 또 이용해서 무언가를 풀어야 되는데 꼭지점 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요. 알겠지? 근데 대부분이 다 여전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뭐 하는 거? 시간이 부족한 거야. 세이브 할 거 충분히 할 것을 무조건 세이브 저축해 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얘도 지금 꼭지점 이야기하고 있으니 꼭지점 구해야 되겠지? 그게 일사분면에 있을 때, 자, 이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꼭지점부터 구해야 되겠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니까 묶어낼 거 없죠? 그러면 이거 반절에 부호반되니까 뭐가 되겠어? m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쓸게 그냥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네. 됐지? 자, 이 친구가 지금 꼭지점이란 얘기인데 일사분면에 있겠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는 x값과 y값이 범위가 생각이 납니까? 자, 봐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왜 해석이라고 하냐면, 무엇일 때, 뭐뭐를 만족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냥 조건이지, 이런 조건을 막 우리 던져준다고. 중학교 수학이 왜 쉽냐면 조건을 안 줘. 중학교 수학은 식 딱 주고, 뭐 하라? 계산해봐, 그거야.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형 문제야. 중학교 난이도 높은 뭐 그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지 말고 대부분의 문제지들은 그냥 너 계산 잘하나 한번 보자 그거야.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계산 문제가 니네 학교 시험에서 많아봐야 두세 문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무슨 문제야? 조건이 달린 문제라고. 그럼 그 조건을 나는 뭐 해야 돼?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조건을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필요한 게 뭐야? 개념이. 알겠니?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개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문제풀이의 특성상 이 얘기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내가 바로 익혀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일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꼭지점인데 얘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말의 뜻하는 의미가 뭐겠냐 이 얘기야. 일사분면이라면 당연히 x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플러스 양수가 돼야 되겠지.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미지수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 얘기라고. 그럼 이 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x는 음수, y는 양수 이러면 되겠지. 3사분면에 있고 싶다. x 음수, y도 음수. 4사분면 x 양수, y는 음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m 너는 양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y값 너도 m 플러스인데 너도 양수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뭐 내가 손댈 거 없고 얘만 손대면 넘어가니까 m은 누구보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m은 0보다 크고 m은 2보다 작으니까 m이라는 친구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얘가 바로 실수 m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꼭지점 구하는 거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특히 경화는 그렇다고. 왜? 어쨌든 간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간단한 계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나를 정석대로 풀다 보면은 10분 풀고 있는데 5분 남았다 그런다고. 23문제인데 10분 풀고 있는데 야 5분 남았어 정리해. 그럼 니네 어떤 생각이 들겠어?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왜 10분 남을 수밖에 왜 10문제 푸는데 10분 그렇게밖에 안 되냐? 내가 평상시 그렇게 훈련했거든. 다 식 써가지고 표준형 다 만들어서 다 그렇게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뭐 3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리고 시험 볼 때 니네 시간 체크 될 것 같지? 안 된다고. 그것도 계속 연습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진짜 1학기 중간기말 보면서 애들이 멘탈이 다 나갑니다. 특히 수학에서. 근데 쌤이 잘 훈련시켜 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따라오라고 일단은 그냥 믿고 따라와 보라고 그냥. 그러면 정말 여기를 선택한 게 얼마나 굿 초이스인지를 그때 느끼게 될 거야. 지금은 니네가 잘 몰라. 선생님 뭔 말 해도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하여튼 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알겠지? 보면 이런 이제 교육청 이런 게 써 있는 문제는 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게 된 모의고사 문제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6이고, 갑자기 방정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 f0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값이 당연히 뭐겠어요, 얘들아? 베타, 0이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는 y fx라고 하면 f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f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이러한 x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얘네를 그렇지, 근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파 값, 여기 있는 이 베타 값이 뭐라는 얘기야? 근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거는 2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 절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x 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두근의 합이 6이지. 그러면 x, 자, 우리가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이퀄 0이라는 2차 식이 있을 때 두근의 합이 뭐니?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다 알고 있지? 두근의 곱이 뭐야? a분의 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서 다 알고 있지 이거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뭐래? 1이래. 그러면 얘는 x제곱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런데 이 마이너스 a가 그럼 뭐란 얘기야? 6이란 얘기네. 얘가 6이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쌤 이런 얘기 했어. 방정식 선생님이 영상 보라는 거 다 보면 다 나와. 꼭 열심히 하여튼 2번, 3번 잘 열심히 보시고 오길 알아. 너는 문제 일단 풀지 말고 영상만 하여튼 계속 돌려봐 일단.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일 때 a로 이렇게 묶어 주시고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냐? x제곱 마이너스 뭐 x 합 x 플러스 곱 이퀄 0. 이게 합과 곱이 얼마인지 할 때 내가 세울 수 있는 2차 방정식이야 이게.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은 벌써 여기에서 오케이 합이 6이고 최고차항이 1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fx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겠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그런데 상수항은 모르니까 얘는 뭐 a든 b든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y fx의 꼭지점. 자 이거의 꼭지점을 내가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 쌤이 얘기했어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6의 뭐라고 얘들아? 반절의 부호반대. 그럼 당연히 뭐예요? 3이 되겠죠. 3. 오케이? 그리고 y값은 x값에다가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b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9 이게 내가 원하는 꼭지점이었어. 꼭지점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직선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위에 있다. 쌤이 무조건 얘는 뭘로 해석하라 그랬어? 대입하라 이걸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값 b-9라는 친구는 x에다가 3 대입하니까 6-7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B라는 친구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뭐 구하라 그랬어? F0이 얼마냐 그 얘기잖아. F0은 뭐라고? 상수항. 뭐라고? 상수항. F0은 뭐라고? 상수항. 알겠지? X에 0 집어넣으면 X 있는 애들 다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B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고 B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이런 문제 선생님 기준에 1분 컷.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데 해석하고 문제 다 풀고 답까지 내는데 1분 이상 걸리면 그 문제는 틀린 문제라고. 알겠어? 이 정도로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80 이상 맞아요, 경화에서. 이거 가지고 막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거 아니야. 시험 볼 때는 이미 머릿속에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게끔 다 차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언제 채워 넣어야 돼? 지금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설명할 때 두근의 곱이 6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의미하는 거는 뭐냐? 식 세울 때 여기가 마이너스 6x로 온다. 왜? 이거에 의해서. 훈련하라고 이렇게 계속.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딱 이 정도만 가지고 풀면 여러분들 이 정도만 가지고 풀 수 있게끔 연습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fx의 그래프가 x축과의 두 점 여기하고 여기에서 만나고 꼭지점이 y 콜 여기 위에 있을 때 f-1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네요. 됐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볼게. 서윤아, 얘하고 얘는 지금 뭐니? y값이 0인 거 보니까 x 절편. 그러면 x 절편에 해당하는 이 x 값들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불렀어? 근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낼 거면 fx 이퀄 0의 두 근을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고등학교는. 또 난이도 올라갈수록 하나하나의 조건을 내가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해석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단어 만날 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수학 마찬가지라니까 각각의 의미들이 뭔지를 내가 다 익혀야 된다고. 그래야 해석이 되고 그래야 뭔 소린지를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뭔가 해결점을 찾을 거 아니야. 나 자꾸 이 얘기하는데 딴 얘기 자꾸 하고 있어 막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는 x절편이야. 왜? y값이 0인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y값이 이렇게 0인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너하고 너는 뭐라고 인식해야 돼? 근이구나 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fx의 그래프가 x축과의 두 점, 즉 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될 건데 그래 안 그래? 자, a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여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a로 뭐 해야 돼? 남겨놔야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뭘 알아? 두근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 있으면 최고차항 묶어주고 기억나? x제곱 마이너스 뭐 x 합 x 플러스 뭐 곱 이렇게 우리는 fx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거를 읽어 나가면서 너는 이렇게 식세우란 이야기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fx라는 친구는 a 가로 열고 x제곱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부호반대니까 플러스 뭐 x 됩니까? 두근의 곱은 뭡니까?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 이게 fx야. 미지수 몇 개 있니? 미지수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미지수 a를 해결하라고 지금 이제 어떤 조건을 준 거야? 너는 다 끝난 거야 이제. 꼭지점이 준 거지 꼭지점이. 그럼 당연히 꼭지점은 뭘로 표현되겠어?
얘를 이렇게 딱 된 거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좋네. A로 묶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 뭐라고 얘들아? 반절의 부호 반대. 그러면 1의 반절의 부호 반대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됐니? 콤마. A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쵸?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러면, 일단은 얘는 얼마야? 4로 빨리빨리 통분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돼요? 9가 되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분의 9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서 알겠지? 어쨌든 간에 그냥 xy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대입해 봅시다. x에다가 4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4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는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4분의 9a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뭐란 얘기니? 7 이렇게 되겠지? 빨리 4 곱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9a는 4, 7에 28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면은 9a라는 게 얼마니? 37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지랄하네 이렇게. a는 뭐죠? 9분의 37 이렇게 돼야 되겠네. a 값은. 맞니? 36 아니에요? 어? 36 같은데. 36, 88, 언영. 쏘리. 그럼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4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4 이런 얘기가 되겠지. F 뭐 구하라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은 1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답 얼마? 8. 이런 문제도 1분 컷. 그러니까 벌써 몇 번 계산을 해야 되고 꼭지점 구해야 되고 그거 여기 위에 있으니까 또 집어넣어서 또 A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에서 3 내야 되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진짜로. 생각보다 이런 식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경화여고를 잘 모르는 느슨한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쨌든 힘들어. 그리고 공부는 무조건 언제 한다고? 겨울방학이야. 니네 계약하면 진짜 시간 없어. 에? 하여튼 이 겨울을 만끽하지 마시고요. 봄을 위해서 저축해. 시간을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공부를 하시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이런 친구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렵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얘들아 발전 문제라는 거는 대부분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근데 고등학교의 발전 문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해석적인 면에서 더 조금 힘든 문제들이야. 뭘 구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거나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는 경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뭐 해야 돼? 해석할 수 있는 어쨌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여기 한번 보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m의 값과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m의 값과 관계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항등식이죠.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그러면 당연히 점 P가 이거의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P를 나는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P라는 친구를 이렇게 구할 건데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잘 들어. m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우리 이게 구할 거면은 니네가 알다시피 m으로 묶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보자. 자 y는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통 어떻게 하냐? 보통 이거 넘겨서 그러면 m으로 묶어서 x-2 더하기 x제곱 y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가르친다고. m으로 묶고 m이 없는 거. 그치? 그러면 여기 얘가 0이 되는 x값 x 이퀄 얼마?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해서 2,4가 이렇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구하는 게 문제의 끝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제 구한 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문제 시작이야. 그 p를 가지고 다시 꼭지점이 되고 상수 m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과정으로 바로 올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얘를 구해버려야 돼. 어떻게 구하냐? m이 당연히 누구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m이. 그치? 충분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씩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m이 있는데 m을 무시해보면 돼. 무시하면 된다고. 그 누구만 남아? x 빼기 2만 남잖아. 맞니? x 빼기 2만 남으면은 당연히 x는 뭐가 되면 되겠어? 2가 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얘네는 뭐야? 무시. 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x는 얼마라고? 2.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지. y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항상 식이 어떻게 주어지든 무엇에 대해 관계없다 그러면은 묶어서 0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거 보자마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 점 p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고 x값은 2가 나오는 거고 니네 없어지고 x 2 집어넣으면 y는 4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점 p가 2차 함수 그래프의 뭐라고요? 꼭지점이라고. 됐니? 꼭지점 구하자 여기서. 이거의 꼭지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꼭지점. 얘가 지금 뭐야? 반절의 부호 반대라 그랬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뭐니? 2분의 m, 이해되시겠어요? 자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4분의 m제곱 플러스 이거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m제곱 마이너스 2m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 이 친구를 정리를 하고 나서 해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얘가 2고 얘가 뭐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m은 바로 나오니 안 나오니?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또 복잡하고 이런데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잖아. 맞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m은 2니까 얘가 2잖아. 그럼 m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4인 거 알겠지? m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요? 16이 되게 뭐가 됩니까? 마사니까는 플러스 뭐가 돼요? 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뭐 이 친구 뭐 4, 얘 8 4, 마 8 플러스 8이니까 없어지니까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m 구하는 거네 그냥. 그치? m은 뭐가 되는 거니? 마4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됐죠? 응.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넓이에 활용해서 이거 사실 뭐 여러분 중딩 때 많이 했던 그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번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뭐니? 삼각형이잖아. 그치?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됩니까? 밑변 알고 높이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밑변이 바로 뭐냐? 그 얘기지. 바로 x 절편에 있는 두 값이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당연히 얘를 우리가 알파, 0이라고 하고 얘를 베타, 0이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로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해요? 루트 하시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이러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있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응.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값은 C는 뭐 0,3이라 그랬지. 맞니 안 맞니? 0,3이야. 0,3이고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 9일 때 F10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맞지? 그럼 봅시다. 일단 fx는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a라고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는 축방이 지금 얼마니? 2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x-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뭘로 가면 됩니까? q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축방 있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씩 세운다는 거는 충분히 다 학습했잖아. 그치?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네. 그치? 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 나에게 몇 개 준 거야? 두 개 준 거야. 뭐 0,3이라는 이 친구하고 삼각형의 넓이가 뭐란 얘기하고 구하고. 맞지? 그러면 자, 첫 번째 0,3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고. x에 0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q가 뭐라는 얘기야? 3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세워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 그랬니 얘들아? 9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9라고 했으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를 쓰는 게 맞는데 자 2분의 1 곱하기 a, b의 길이 곱하기 높이 얘잖아. 그래 안 그래? 높이가 얼마야? 3. 얘가 뭐라고? 9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알죠? 그러면 3이죠? 2분의 1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6이 되겠네. 그치? 그럼 AB의 길이는 뭐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AB의 길이는 뭐라고 얘들아? 6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B가 6이면 이만큼의 길이가 6이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니?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3이 되면 이 B라는 친구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2에서 3을 더해주니까 5,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다시 또 뭐가 내가 하나 있어. 5, 0이라는 힌트가 또 하나 있었네. 괜찮니? 그럼 5, 0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제곱이니까 9a 더하기 q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뭐 두 개 연립하시면 a 값과 q 값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서 f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과 q 값은 내가 이미 다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x 자리에 10만 대입해서 문제 뭐 하면 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수학은 항상 이거를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식으로 일단 뭐 하는 거야? 만들어야 돼. 식으로 만들어야 다음에서 주어진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에 해당하는 식 두 개를 내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을 c라고 했고 이렇게 했고요. 사다리꼴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자 얘들아. 자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근데 잠깐만 자 지금 이 C의 좌표는 내가 알 수 있지. C는 지금 뭐니 얘들아? C가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얘들아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 이게 X축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X축이고요. 이거는 지금 얘는 Y절편이지. Y절편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y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얘들아 A하고 B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X축에 있는 X절편이잖아. X절편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근이라고 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이퀄 뭐라고 얘들아? 0이라고 보면 되겠지. 0이라고 보면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퀄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인수분해 해보면 2하고 3인 거는 금방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 잘 봐. 쓰지 말고 봐. 얘가 얼마라고 얘가? 1이라고 1. 얘가 얼마라고? 3이라고 3. 뭐가 x값이. 그치? 자 여기 x값이 얼마라고? 얘가 1이야.
여기 x값이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여기 x값은 얼마일까? 여기 x값은 내가 안 봐도 얘는 얼마일까? 안 봐도 2라고. 꼭지점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자, 따라해. 2차 함수는 축에 대한 대칭. 축에 대한 대칭.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알겠어? 그거 알면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해. 결론적으로 얘가 1이고 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축에 대해서 얘네 둘이는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치? 그럼 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1과 3의 중점. 뭐라고요? 중점 이렇게 되겠지. 축대칭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단식으로 2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얼마?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당연히 얼마겠니? 너네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두 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당연히 축대칭이니까 얘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아니 따라해라. 자 봐봐. 자 이건 얼마니? 얘는 1에서 3까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 길이는. 윗변 아랫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마3이니까.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문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6. 그쵸?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높이. 답은 얼마? 9.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A, B, C, D에서 A, B는 우리가 근으로 구해서 그래 안 그래? 근으로 구하고 나니까 C하고 D는 자연스럽게 뭘 이용해 버리는 거야? 이차함수의 특징, 축대칭. 그러면 이 친구가 0인 걸 아니까 얘가 4인 걸 내가 뭐 했어? 바로 알아버린 거지. 그러면은 윗변, 아랫변, 높이까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가 있어요. 그쵸? 자, 쌤이 하나 물어봅시다. 뭘 물어보냐면 얘를 선생님이 얘들아 1번 함수라고 하고 얘를 2번 함수라고 할게요.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는 모양이 같습니까? 모양이 다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1번 함수, 2번 함수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쌤이 질문 바꿔볼게요. 2차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선생님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x제곱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했어요? 그러면 자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 x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는 모양이 같은 거야. 모양이 같은데 여기 1차하고 상수에 의해서 뭐인 거야? 움직인 거야.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평행이동. 똑같은 함수를 평행이동했다고 알겠니? 그러면 자 얘하고 얘하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이제 알겠어? 2차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거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현실에서 못 써먹으면. 함수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모양 담당, 위치 담당. 2차 함수에서 모양은 누구라고? x제곱의 개수.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개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막 색깔 칠하는 그림 나오잖아. 그럼 니네 둘이가 모양이 같냐 다르냐를 문제 없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 모양이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봐봐. 이 문제에서 지금 이거 넓이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금 됐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지금 A하고 B는 Y값은 지금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얘가 평행하다고 문제 나왔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나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자, A 꼭지점 빨리빨리 구해봐. 1콤마가 되겠지. 부호의 반절에 부호만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야? 마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얘는 뭐야? 반절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지. 5 대입하면 25 빼기 50 더하기 21이잖아. 맞니? 그럼 얘도 마4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는 얘하고는 y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가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은 이거는 뭐 쉬운 문제네. 사실 이건 지금 이거 구하라는 문제다.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네. 이게 뭐니 얘들아?
직사각형이지. 그쵸? 이게 왜 직사각형이냐면은 이 모양이 똑같잖아. 모양이 똑같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같은 애를 뭐 하는 거야? 이만큼 미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이 일로 가고 여기는 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길이는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평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얘는 아주 간단하죠. 잘 보세요. 당연히 가로 곱하기 뭐야? 높이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가로는 당연히 뭐겠어? x를 가지고 구하는 거지. 쌤이 얘기했어. 이렇게 뭔가 구할 거는 뭘 가지고 구한다? x좌표를 가지고 구한다. x좌표 큰 거에서 x좌표 작은 거를 뭐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위아래 뭔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y좌표 큰 거에서 y좌표 작은 거를 뭐 해야 되겠어? 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5에서 2를 빼니까는 이 넓이라는 거는 밑변은 뭐가 되니? 4가 되겠네. 오케이. 높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얼마니? 4니까 4에서 답은 얼마? 16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여기 이것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얘나 여기도 한번 보자. 자, 이 친구 모양 같아 달라? 모양 같다고 이제 알아야 된다고. 왜? x제곱 2차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니까?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모양이 같다는 얘기라고 그게. 알겠지?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얘는 이렇게 곡선 모양이야. 곡선 모양.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쏙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를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웨이브진 모양은 어떤 모양이 돼버리는 거니? 이러한 평사의 모양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평사로 바뀌면 당연히 여기 가로의 길이는 뭐야? x 뭐라고? x.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꼭지점 빨리 구하자.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1이 들어와야 되고 1 대입해보면 5에서 1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4, 같으니까는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게임 끝났네. 왜? 1, 4 가로는 얼마? 3 높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4, 4, 3, 12 이렇게. 자, 2번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두 개가 뭐라고? 똑같다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신 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신 게 뭐라고요? 같다고요. 그러면 여기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평사가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잖아. 얘는 뭐야? y값. 맞지? 얘는 뭘로 구하면 되는 거야? x값. 똑같다고. x값은 일단 얼마니? 얘가 2고 y값은 얼마야? 3이네.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4잖아. 그래 안 그래? 1이고 4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나 다 모아야 되더라. 똑같다고. 똑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얘가 0이고 얘는 지금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차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이 돼야 되겠지. 답은 얼마? 9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요.